클로징 벨라이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용 용어는 아니지만 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네. 이런 거를 이제 개같이 부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 네. 아니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네. SNS 이런 데서 쓰시는 용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4천선에 다가서는 2.5%, 2.6% 상승, 3,957. 기관이 1조 2천억을 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도 역시나 2.5% 상승, 877. 여기는 외국인이 좀 사줬고, 예, 여기는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1조 2천억. 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3.6% 오르긴 했는데 오늘 2차 전지, 원전, 뭐 네이버 4%, 네. 뭐 카카오 5%, SK 이노베이션 5%, 포스코 퓨처엠 9%, 미래에셋증권 7%, 람미 반도체 7%. 와. 예. 상승 그렇죠. 종목이 일단 774. 근데 네. 상승 종목들의 구성을 보면 왜 좋잖아요. 좋은데? 좋아? 응. 살래? 응. 안 살 거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올랐으니까. 올랐네, 좋네. 뭐가 올랐지 보면, 이건 나는 안 사지. 아니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깨름칙합니다. 저는. 예. 삼성전자는 10만 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네. 3.6% 상승.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은 저기 이재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저랑 의견을 좀 함께 하시렵니까? 재규 본부장님? 네, 저도 이제 앵커님이랑 좀 비슷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만 보면 굉장히 양질의 상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고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20일 이동 평균선을 오늘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버텨준다라면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월요일날 그랬죠. 반등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기조는 사실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붙었고, 어제 환율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 많이 꺾이면서 종목이 많이 내려오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올라왔을 때 현금을 5%라도 만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이제 아예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네.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돌려 세우는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심하지 말자. 네, 안심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튀어라. 저는 약간 그거랑 비슷할 수도 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거 뭐 기회 줄 때 튀어라, 이게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주식 비중을 다 줄여달라라는 게 아니죠. 주식 비중은 60% 70% 가지고 계신데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무리하게 하지 말자. 요즘에 뭐 미수 반대 매매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천억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기록적인 수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우량주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량주. 제가 요 미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가가 거의 한 20% 정도, 15% 정도 빠지면 반대 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행히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돌려 세웠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두 분한테. 기관계에서 1조 2천억 샀는데 금투에서 1조 샀거든요. 네. 과연 얘네는 왜 산 거냐?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네, 이걸로 가름할게요. 네. 페이지 28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안 나왔잖아요. 네, 아침에. 항상 안 나오는 날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오신 날 응. 둘 중 하나요.
폭락 아니면 폭등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침에 어떻게 할 거를 제가 미리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하고 나서 알려드린 거니까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가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더 우선한다고 얘기했고 반면에 어제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그저께 빠져갖고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파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지면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데 우선이 다르다 했는데 페이지 28페이지 아침 코너 이랬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원톱 플러스 바벨 그리고 반도체를 다시 올립니다. 40%로. 근데 스몰 캡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삼성전자만 가져가도 상관없고요. 삼성전자에다가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빠져갖고 삼성전자 10만 원 이하에서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사고 하이닉스 그 플러스 되기 전에 사고 그렇게 해서 40% 채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동차, 제약바이오, 증권 이건 순서는 뭐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은, 지읒, 키읔, 티읕, 피읒, 피읒. 그렇게 가요? 그 순서입니다. 제 선호를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뭐 약간 줄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변방조는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조방은 안 하고 변방조 50%. 현금 25% 정도? 근데 현금이 완전 줄었어요. 30%까지 좀 줄었어요. 요거 누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요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겁니다. 저점 체크 51만 원, 9만 원 되면 이제 달린다. 나중에 아침 30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저점 체크 51만 원, 9만 원 이게 확인됐으면 달린다. 그런 얘기고 결론은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서프라이즈 나는 거야. 서프라이즈. 반도체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 환율도 효과되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이제 기스가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50만 원 깨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가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훨씬 우로 이렇게 해서 비중해서 하이닉스 51만 원 쳤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빠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이 자 우선순위긴 하지만 실적이 엄청 좋아요. 심적으로 전자에서 아침에 콜을 세게 불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자신 없으면 이거 빼면 돼. 변방조. 이거 없애면 되지. 현금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래서 현금을 35% 가져와도 되고 한 20% 가져와도 되고 요거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질문. 네. 그럼 요거 보여주셨으니까 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현금이 어제 혹은 네네. 그저께보다 네. 현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네. 지금 4천선에 거의 나왔는데 오늘 종가 한 게 아니고 아침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하는 거지. 아, 삼성전자 10만 원, 2천 원 오늘 종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5만. 근데 하이닉스는 덜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먹을 거 있는 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여기 업사이드가 단기 고점 12만 원, 68만 원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더 오르면 제 생각은 빨리 11만 원 근처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먹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아주 기회였다. 어저께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꾼 이유가 올랐을 때 10만 원 이하에서 살만하다. 지금 넘어서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업사이드가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 이런 거 기반을 했을 때 저는 원래 그대로 3,950, 3,830 지지가 되면은 그쵸? 예, 환율만 와치하면서 가면은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섹터스로만 이렇게 가면은 3,920에서 장을 사는 건 애매한 거죠. 장을 사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낮게 들어가야 지난주보다 엄청 지금 좀 좋게 시장을 다시 바라보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분위기 할 때 그전보다 좀 나아지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빠지는 거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걸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좋을 수 있어요. 실적으로 인해서 좀 뷰가 좋게 바뀌셨다. 원래 삼성을 좋아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보다 어저께 오늘 넘어올 때 그 정보를 듣고 야 삼성전자 10만 원 이하면 다시 못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더 늘립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60만 원이면 저 절대 콜 안 해. 근데 지금 이 정도 주가 오늘 아침에 이 정도면 오늘 아까 아침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면은 없는 분들은 이때 좀 살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우선은 삼성이 먼저다. 하이닉스가 아니다. 질문을 말씀드리는 거죠.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질문 드릴게요. 네. 진짜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이제 땡 해야 되는데.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예, 지금 세 번째 커트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질문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 옆에서 질문해. 아이, 질문 질문이 안 많아. 끝났는데 대답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지수 플레이보다는 삼성전자 플레이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사실은 그 아침에도 네. 뭐 99,500원? 네, 10만 뭐 원 요 정도 됐을 때. 10만 원 언저리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3% 오른 건데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요 레벨에서 들어간다는 건 이전보다 더 많이 먹을 모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바뀌셔서 그렇게 아니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또 코스피가 오른다는 얘기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자료에서는 저 지수 자체는 4,050? 4,050 정도? 4,020, 4,050? 4,050 정도.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네. 사실은 지금 4,100 네. 그 넓게 잡아서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거의 뭐 100포인트밖에 안 남아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말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삼성전자 여기 잘 보셨어요? 이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땡땡땡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저점을 하이닉스를 51만 원, 삼성전자 9만 원이 안 깨지면은 업사이드 어디까지 보냐면 이게 얼마나 빨리 나가는데 하이닉스가 68만 원 가는 것보다 삼성전자 12만 원 근처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눈에 보이는 건 11만 원까지는 이번 사이클에 확실히 갈 것 같아요. 11만 원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얼마지? 그러면 7% 정도예요. 그 11만 원 넘어가기면 한 10% 정도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가 삼성보다 더 없으면 글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실적이 장땡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유동성과 AI가 포모가 같잖아요. 네. 근데 유동성과 AI는 왔다 갔다 하면서 노이즈가 있죠. 포모는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어저께 오늘 넘어갈 때 포모는 없어졌죠. 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로 가느냐? 결국은 뒷받침되는 실적으로 가요. 금리 인하는 한다 그러죠. 12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하할지는 몰라요. 네. 12월 달 금리 인하는 인도 프라이스가 오늘 됐거든요. 예. 국채 내려가면서 됐어. 그러면 가야 되는 건 실적이야. 그러면 삼성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삼성이 일단 치고 간다. 근데 그 업사이드가 7에서 10%다. 7에서 10% 해가지고 컴비네이션 하면 얼마가 나올지는 계산해 보면은 예. 아마도 이게 뭐 쉽게 4,150만 모르더라도 4,050까지 100포인트는 일단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네. 시장은 모르겠어. 삼전은 갈 것 같아. 나 요걸로 정리가 되네요. 근데 환율이 만약에 1,42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네. 시장이 갑니다. 근데 오케이. 오늘 것 때문에 1,420까지 갈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네, 아직.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따가 또 두 분한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네. 자 일단은 땡땡땡 한번 치겠습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소낭님께서 땡땡땡 다시 가보자 국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동민님이 땡땡땡 솜님께서 돈 얼마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금바위님 네. 지영다이앤님 들어오셨고요. 럭키님 전유미님 프로젝션 플로이드님께서 또 들어오셨고 알진님 MSG 인생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네. 난나리또님이 땡땡땡 바이오 땡땡땡 오늘 바이오도 좋았고요. 그리고 요오드님도 오셨네요. 삼전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노를 찾아서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전유미님 드디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전유미님 알겠습니다. 예. 한 3,800 정도가 좀 지지선인가 봐요. 세 번 트라이 하고 네. 나서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사실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돌도사님께서 오를 때는 잔치집, 내릴 때는 초상집. 진짜 방송 웃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럼 반대가 더 웃긴 거 아니야? 반대가 오를 때 잔치집이고 내릴 때 초상 아니지. 오를 때 초상집. 초상집이고 내릴 때 잔치집인 게 더 그러면 큰일 나. 웃긴 거 같아. 그러면 욕 먹어요. 보기 웃기긴 한 것 같습니다. 막 3% 급락하는데 클로징 라이브 아우 그러면. 거봐 현금화라고 했잖아 여러분 왜 이렇게 주식을 못해요 예금하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우 그럼 이건 안 말이 되죠. 되는 맞아요. 예. 여기 낫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희일비하는 방송 컨셉을 잘 잡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일단은 지수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막판에 좀 더 올랐네요.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3,960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사실 오늘 요거 지금 오프닝 벨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힘을 좀 받나 못 받나 했는데 끝나고 나서 쭉 올라가가지고 막판까지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그 힘에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있죠. 예, 기관이 막판에는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좀 더 받아주면서 외국인이 5,200억 매수, 기관이 1조 2천억 매수, 금투 물량이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막판까지 2,100억을 좀 땡겼고요. 기관이 868억.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오늘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로 쭉 4,2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게 과연 좋은 건지 진짜 너무 어렵다. 솔직히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해버리면 내일 나쁜 금요일인데. 말도 못해. 맞아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예. 이렇게 올라버리면 근데 아직도 5일선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21선 터치는 아직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좀 많이 팔았어가지고 음봉이 많이 나와서 오늘 상승이 더 반가워서 체감적으로 이제 돌려 세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다. 예, 혹은 맞아요.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할 거라는 그런 돈이 더 풀린다는 기대감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랐나요 오늘? 아니야, 거의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비트코인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기 달러로만 이렇게 조금 이게 이거 그렇지. 비트코인이거든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거 5일로 치면은 조금 이제 84,000달러에서 조금 이제 88,000달러 뭐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요게 내 창을 꺼버렸네. 비트코인 한화로 치면 한화. 예. 1억 3천. 1억 3천. 왜냐면 오늘 환율이 조금 내려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그 같아요. 영향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자, 그러면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재균이? 네, 일단 오늘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다가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붙었고요. 환율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5만 계약까지 잡혔더라고요. 5만 계약까지 잡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냥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네. 한쪽 포지션에 대해서 4만 계약이 넘어가게 되면 반대로 되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계약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선물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오늘 전반적으로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네네. 멍청한 질문인데 저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 멍청한 질문인데. 아 진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 거의 전문가예요. 네. 뭐, 왜 근데 이거는 선물 요쪽은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왜 그냥 돈으로 퉁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걸 눈으로 지금 욕할. 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먹다가 뽑으셨잖아요. 왜 이거를 계약 단위로 하는지. 그리고 막 선물이나 옵션이나 막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막 해외 선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뭐 선물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쿠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쿠폰? 그러니까 계약을 하나 산다. 뭐 매수할 권리를 산다. 매도할 권리를 산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주식 선물도 있습니다. 주식 선물은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네요. 뭐 뾰족하게 제가 뭐라고 우리 답을 이거 드려야 되지? 컵으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아니 선물 자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물건이니까. 미래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약이지. 말이 계약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왜 한 계약, 두 계약 뭐 이렇게 해서 5만 계약 이렇게 하는지. 왜냐면 선물 전체 해서 뭐 몇 계약 이러면 얼마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네. 상승 포지션 한 계약, 롱 한 계약 이러면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잖아요. 뭔가 그게 저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해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장중에 매도 만계약이면은 원웨이고 이렇게 그냥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계약수가 익숙한데 여기 보면 금액으로도 우리가 볼 수 그래 있어요. 한 계약에 한 4억쯤 하냐고 하잖아. 아니죠. 아니에요? 4억 주면 안 하죠. 김성현님 이렇게 좀 이상한 정보. 4억. 시간 없다. 저도 이거, 아깝다 하시는데. 예.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네, 지금 넘어가죠. 예, 인신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수세에 좀 몰렸거든요. 키님께서 네. 경제학과 나온 거 맞냐? 아, 근데 말 좀 이거- 끊지 말자. 시간 아깝다. 분양권 같은 거다. 옵션을 진짜 그렇게 보시면 멍청하다. 될 것 같고. 예. 예, 좋은 질문이 한데 습관적으로 네, 그냥 저도 그게 되게 익숙해가지고 그냥 단위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좀 많아서 어쨌든 뭐 넘어가겠습니다. 5만 계약, 4만 계약 넘어가면 예. 반대 포지션이 좀 잡힐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7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7거래일 동안 굉장히 체감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체감이 괜찮았고 원화 약세가 좀 완화됐다. 그러니까 환율이 좀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이 꽤나 많이 밀렸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음봉이 계속해서 나왔고, 뭐 시가총액 3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20% 넘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네.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죽은 고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몰아가시는데 죽은 고양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리고 많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화되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주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케빈 해시신가요? 케빈 해시. 그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맨날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거라서 굉장히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요렇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빨간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요게 웬만하면 내일 우상향으로 바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요 빨간 선이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5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돌아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고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도 좋았고 그동안 뭐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2차 전지 뭐 미국 쪽에서 알버말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다. 다만 이제 기관들 투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많았다라는 게 저는 조금 꺼림칙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는 제가 느끼기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매수 많이 해줬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신용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공여율도 많이 늘고 신용 잔고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요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투가 1조 2천억 산 거 요거 아니 그러니까 금투가 1조 사고 기관이 전체 합해가지고 1조 2천억으로 잡힌 거 요거는 왜 자꾸 그 단기적인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격과 성향이 있길래? 뭐 치고 빠지기를 좋아하죠. 근데 일단 금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ETF 물량도 금투로 많이 잡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ETF 물량 같은 경우도 금투로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오늘 전반적인 수급에서 뭐 실제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이랑 비차익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돌아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비차익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최근에 본 거 중에선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상방 베팅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일단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일단 되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되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되반등 시에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틀 동안 바뀐 게 뭐냐면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환율이 좀 내려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서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2월에 안 하면 1월에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가시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월요일에 제가 봤던 거랑 이틀 만에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직전 고점을 넘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궁금하네. 재규님도 되게 신중한 의견이잖아요. 저도 사실 진짜 시장을 지금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진짜 모르겠거든요. 갈팡질팡 그냥 지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하반기에 여름 동안 봤었던 폭발적인 매수세, 그래서 쫙 끌어올리고 매일 치고 약간 이런 분위기는 일단 11월 들어서는 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4천 거의 다 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현금 좀 챙기자라고 하면 네. 내일 똑같이 또 100포인트 또 올라가. 그러면 4,100. 그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00포인트 또 올라가. 그러면은 전고점 뚫는 거야. 4,200, 4,150, 4,250. 이러면 전고점이 4,220이니까 바로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전고점을 뚫기 애매하게 딱 근처에 와 있으면 그때는 뷰가 어떻게 돼요? 좀 바뀌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가면 저는 일단 전고점이 아니라 4,000포인트 위에 안착만 돼도 바뀔 것 같습니다. 4,000포인트 위로 안착. 근데 지금부터 4,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약바이오 보십시오. 또 하나는 올라올 때 현금 확보하십시오.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현금 확보를 했다가 시장이 올라가면 배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식이 0%가 아니잖아요. 네. 50%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걸 누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현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고 오늘 네. 에코프로 10% 올랐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왜 시장 많이 밀릴 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는 거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 아파요. 맞아요. 반등 나올 것 같고 내가 매수했었던 고점까지 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올라왔을 때 좀 마음 편하게 5%라도 10%라도 현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네. 4,0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거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까 전에 비트코인 이야기 하셨죠.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천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억 3천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저점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10%가 채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네. 제가 월요일날 10%, 20%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돌려세울 수 있다. 가상자산 쪽이, 비트코인 쪽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돌려세운다라는 관점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좋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메리트가 뭐냐면 구글의 TPU가 어쨌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들린 것처럼 모든 종목군들과 모든 업종군들이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갸우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60% 이하로는 잘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가져가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 최근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가 그 미수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신용이 아니라 미수 거래라는 게 있는데 미수는 이틀 안에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100 정도를 시장에서 미수 거래를 쓰게 되면 4%에서 5% 정도가 반대 매도로 나간대요.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저점대가 좀 무섭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지금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빚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종목 찍어보시면 뭐 증거금 20%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우량주기 때문에 증거금이 20%예요. 1,000만 원어치를 200만 원만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와 좋다. 그런 종목들은 아. 15%에서 20% 정도 빠지면 반대 매도가 나가요. 어. 근데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매매하시는 건 좀 리스크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시장에서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시장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은 거의 안 계실걸요. 내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도 내일 시초가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현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조금 큰 틀에서의 질문을 네. 조금 드려보자면 사실 그동안 니케이하고 상하이 종합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조금 눌려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니케이가 1% 떨어지면 우리나라 2%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단연 탑이에요. 지금 니케이가 한 1.9%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 상해 종합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0.1% 약보합권 3,867 요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2.8% 조금 여기서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심지어 삼전 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원전, 2차전지, 뭐 증권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구분해야 됩니다. 네. 어제 오늘은 삼전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삼전의 시가총액 찾았는데 가장 시장을 압박했으니까 어저께도 2% 올라가고 오늘 6% 올랐어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구글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삼전 때문에 올라갔고 아까 제가 모의 포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가이드를 쓰는 거지. 제가 진짜 하는 거, 저는 안 하니까 하면은 이거 다 안 해요. 삼성전자가 여기 있구만. 화면을 손으로 가리시면 오케이. 모르니까 변방도 안 한다고. 올라갈 때 안 한다고. 그 심지어 만약에 제가 제품을 말씀드렸죠. 삼양식품, CJ, 증권 일부, 증권, 제약바의 아주 일부. 오늘은 오너가치는 자동차도 조금 샀을 것 같아. 왜? 미국의 자동차 주식이 가는 이유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테슬라가 가는 것보다도 일반 자동차가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전문적으로 만약에 뭐 리딩방 하면 다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없으면은 현금이 40%가 35%가 되든지 아니면 위로 붙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베팅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만 할 거라고. 근데 하이닉스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35% 하면 하이닉스도 한 10%? 오. 10%? 5%? 이 정도. 진짜 적네요. 네. 오, 10% 어디야? 다른 거 지금 방금 자동차 합법했자 10% 도저히 못 따라가. 그래 3전 3인데 하이닉스가 1이면 3대1 비율이잖아. 그것도 하이닉스 많이 해준 거지. 시가총액이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 네.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도 하이닉스가 막판에 올라간 것도 사실은 기관이 아까 금융계는 한 것도 실적이 좋다는 걸 알아 이 친구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내년도 사업 전망, 내년도 그 산업 전망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어저께 가지고 증권사가 뭐 KB고 신한이고 다 투자자들 만나고 난리 뽀개고 있어요. 그래서 휘스퍼 넘버도 막 난리하고 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장난 아닌 거예요. 4분기 실적이. 환율까지 겹쳤지. 아직 이빨 끌어올릴 거라고 봐요. 그게 내일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여러분이 달라붙으면 11만 원에서 딱 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11만 원 근처 되면은 다 목표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금융계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근데 외국인도 샀다는 거는 외국인도 한 60%는 아는 거야. 근데 외국인 40%는 잘 몰라.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타겟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안 가면 어떡할래? 장을 지질래? 이건 아니지만 네. 그거 7% 보인다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7% 보려면 우리 장이 3% 올라갔을 때 4,050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7% 확실히 올라가면 삼성전자 몰빵하는 게 맞지. 단기적으로. 근데 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하자면 네. 김장열 본부장님은 시장은 사실 잘 모르겠는 거는 이제 며칠 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 뭐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건 내 뇌피셜이지만 어디서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뭐를 하나 들으셨어. 접수하셨어. 접수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의 센티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그 지금 시간 동안에 접수를 하신 것 같아. 어.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뭐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못 먹어도 고는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 게 내 뇌피셜.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씩 웃으시면은 이건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함께 모셨으니까 어. 제가 대충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알죠. 아까 다른 건 왜 올랐느냐? 응. 막 4%, 5%, 삼성보다 더 많이 오른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확률 있잖아요. 네. 그건 오늘 80%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제 70% 됐잖아요. 그래서 였어요. 이거가 컸어. 23페이지. 응. 어저께 우리 누구예요? 공자님이 얘기한 저도 동의한 그건데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은행이 총 익스포저 중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 3%는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낮춰주는 거야. 그걸 결정했어요. 아, 지급 준비율 같은 거네요? 그거를 낮추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이건 어떻게 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누구는 뭐 4조 달러, 5조 달러, 누구는 6조 달러까지 살 수 있다. 이게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못지않은 국채에 대한 국채 공급이 늘어나들 그거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확 떨어져서 4.0% 내려갔잖아요. 국채 10년물 국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PER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PER 멀티플 올라가니까 삼성 실적 좋은 거 말고 그동안 많이 내려갔던 종목도 PER을 갖다 붙여서 올라가는 거라고. 물론 미국이 연간 보통 한 23조 이런 정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 5조 6조 달러면 20% 정도의 공급을 늘어나는 거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PER 멀티플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니까 그동안 뭐 많이 내려갔던 주식 중에서 뭐 2차 전지건 뭐 나발이건 뭐 제약바이오건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환율까지도 오늘 만약에 환율이 1480 갔으면 조금 이게 시스템일 텐데 환율 약간 개입할 것처럼 얘기했죠. 구준철 본부가. 근데 사실은 뭐 알맹이는 없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안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지. 요거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ESLR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SLR. 네, 그 아까 전에 보여주신 건데 이게 은행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자산 가치에 대해서 네네. 좋은 국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좋은 국채와 나쁜 국채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중 평균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중 평균. 그러니까 좋은 국채는 좀 더 점수를 낮게 준다거나, 그러니까 좋은 국채를 좀 더 점수를 높게 준다거나. 그러니까 미국 국채랑 네, 맞아요. 가봉 국채가 있으면 요거의 레이팅에 따라서 그걸 원래 똑같이 반영을 했었는데 좋은 국채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 국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신기하네. 가봉 국채랑 미국 국채랑 이게 레이팅을 정성적 평가가 안 들어갔다는 게 웃긴데. 웃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된다면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결정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뭐 TJ 장고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 고려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자금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는 거기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그게 증시로 들어올까? 먼저 증시로 들어올까?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시 들어오더라도 미국 주식을 살까? 그래, 아니면 한국 주식을 살까? 중국 주식을 살까? 그죠. 한국이 먼저 올까? 그거 다른 얘기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많이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점만 갖고 하자. 이렇게. 이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 얘기하면 시간이 또 너무 늘어질 것 같아. 약간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사실 그 베센트가 네. 그러니까 이거 국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원래 장기채 비율을 훨씬 높게 하고 단기채 비율을 낮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지. 이거를 거의 5대5나 6대4로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11월 동안 이 단기 국채 C가 말라 가지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SLR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얘네가 원래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장난쳐가지고 시장을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심은 갖지 저도. 무조건적으로 좋은가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그래서 넘버만 갖고 실적 좋은 것만 가자고. 많이 빠진 것만 사자고.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 이상은.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리사 쿡이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높은 근데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위안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네.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 증시는 엄청 좋아질 수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날아가고 왜냐면 맞아요.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못 가는 이유가 엔비디아 매출의 15% 차지하는 중국이 꽉 막힌 건데 맞아요. 딜이 큰 거 되면 H200 그냥 팔겠지. 그러면 엔비디아 그냥 15% 올라가는 거고 하이닉스가 10%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반영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네네.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또 많이 샀거든요. 아 우선주 네. 잘 몰랐는데. 근데 오늘도 외국인이 뭐 4천억, 5천억 매수한 것 중에 절반 가량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진짜 웃긴 게 외국인은 하이닉스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은 삼성전자 사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2천억은 하이닉스는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하이닉스랑 네. 삼성전자 보는 뷰가 확 다르다는 건데 네, 맞아요. 그거는 아까 어디서 이제 딱 정보를 얻으신 그 삼성전자 실적 아니 그거 관계 없어요. 네. 그거는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이거 비교입니다. 엔비디아가 영향을 구글 때문에 받을 것 같다. 아니,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하이닉스 영업이익 중에서 엔비디아한테 의존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하이닉스 영업이익에서 엔비디아한테 의존하는 거 어느 정도 정확히 받지는 않지. 70? 그 정도는 아니고 50? 거의 40%는 넘어요. 네, 46.5 요 정도로 알고 있어요. 44.5일 수도 있고. 네. 그 계산은 재미없으니까 40% 넘어. 40% 넘습니다. 50% 될지는 잘 모르겠어. 50%안 돼요. 46.5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 자기네들이 TPU하고 뭐 잘한다 했잖아요. CPU 하니까 엔비디아 매출 중에서 10%는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라고 코멘트했어요. 그게 보도가 됐어요. 오늘 어제 말고 구글이 이거 이렇게 뭐 저기 TPU고 뭐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거 GPU 팔고 하잖아요. 그거 못지않은 그거의 한 10%는 내게 뺏을 수 있다. 네. 근데 엔비디아 매출의 10%가 빠져진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의존하는 게 우리 40%뭐 얼마 빠져야 돼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요? 뭐 4% 빠져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아까 2.몇 %까지 빠졌잖아요. 네. 어저께 올라가다가 빠졌죠 하이닉스가. 대충 보면은 어제 오늘 사이에 엔비디아가 빠졌을 경우에 마켓시를 잃었을 경우에 그 익스포저만큼이면은 하이닉스가 한 4, 5% 빠져도 단기적으로 어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거를 어저께까지 안 빠졌다 치면 아직도 한 2, 3% 더 빠져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저께 미리 올라가다 빠졌다면 대충 오늘 장중에 빠졌으면은 오케이. 한 번 바닥은 쳤다라고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이거 좀 약간 답변하기 곤란하시긴 할 텐데. 사실 이전에 네. 삼성전자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이 반도체가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주는 PER이랑 PBR 생각을 해봤을 때 삼전 하이닉스가 내년 내후년에도 애널리스트가 세게 부르는 것만큼 좋을지 김정일 본부장님은 잘 모르겠다. 네. 확신이 안 선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 고를 말씀하시는 거는 네, 네. 4분기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리노 형님께서도 리노 뭐. 여기 아이디가 근데 그 정도 4분기에 좋을 거는 다 시장은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4분기에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김정열 본부장님이 밀실에 몰래 가셔가지고 어떤 외국인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들고 오신 거랑 어느 괴리가 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넘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일단 페이지 27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바닥 10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고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진짜 샀다 그러면 11만 원 근처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거고 장이 좋으면은 12만 원까지는 뭐 타겟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거꾸로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이익이 얼마 정도까지 컨센서스가 높아졌냐면요. 대략적으로 내년도 100조 이상. 내년도 100조 이상. 분기 20조 이상, 25조지. 25조. 4분기가 얼마일 것이냐? 4분기 숫자가 그 평균보다 아주 많이 차가 안 날 수도 있다. 오.
됐어요? 예, 진짜요? 그렇게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지금 최근에 13만 4천 원에서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 각도만 감안하면 이거는 오늘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장이 내려가서 가만히 있었지만은 원래 일주일 전부터 쓴 게 15만 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목표 주가가. 이거는 한 90조에서 100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분기 25조 가까운 거를 이미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 갔는데 저는 이거를 믿더라도 내후년도 27년도 이익이 내년도 100조에다 내후년도 20% 더 붙은 거 120조 정도 내후년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년보다 내후년이 20% 더 상장하는 걸 봐야지 PER을 내년도에다가 한 10배 이상 주겠다는 거거든요. 내년도 PER을 이제 10배 이상 안 주고 10배 딱 주면 그게 12만 원이라고. 12만 원. 높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15만 원 곱하기 0.8하면 12만 원 떨어지죠. 제 논리적으로 해서 저는 일단 내후년은 모르겠다. 내년까지의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믿어보자. 이런 거 해서 12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고.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돼야지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니까. 10만 원 이하 샀으면 10만 원하고 20% 먹는 거고 10만 원 이하 샀으면 11만 원 가도 10% 먹는 거잖아요. 이 장에 10%씩 20% 먹을 수 있으면 안정적인 거면 이거밖에 살 게 없는 거지. 근데 하이닉스도 60만 원에서는 사면은 68만 원이면 좀 까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60만 원에서 안 사는 거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용기를 내는데 그래서 삼성이 먼저 다지니까 그거보다 낮게 나간다. 이런 아주 정밀한 세밀한 요 정도면 진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놓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럼 4분기에 삼전이 25조 나온다고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하는 거고. 정말 아니, 사람들 모르는 이유는 지금 10월, 11월 지났고 12월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다만, 애널리스트들이 초반에 생각했던 지금 컨센서스 잡혀 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 환율도 좋았고. 환율이 갑자기 12월 가서 갑자기 1,400대. 그러면 그거 빼야 돼. 근데 환율이 지금 1,450 밑으로 금방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환율 쭉 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디램 가격이 원래 30% 20% 성장이 아니고 그보다 높게 지금 내고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는 하이닉스도 비슷할 거야. 그런데 하이닉스는 HBM이 워낙 많다 보니까 HBM 아닌 쪽의 임팩트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플러스되는 각도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오케이. 조금 약한 거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제가 마무리로 포장지 이쁘게 하나 이렇게 씌워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저 12만 원 목표가에서 0.8 안 해요? 아니 애널리스트 목표치 15만 원까지 갔다니까. 15만 원에 이거 그냥 여기는 아이 쇼핑하는 사람이라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이제 백화점에서 쓱 둘러보는 분이라 왜 그래요? 3,600 오면 사요. 3,600. 지금으로서는 어림도 없어요. 아이 쇼핑 하시는 분입니다. 포장지를 씌워드리자면 네.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삼성전자를 바이콜을 하셨는지 그리고 근거 왜라는 그 산술적인 계산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삼전 실적을 이렇게 알면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또 그게 본인의 이제 인사이트와 감과 그런 걸로 이제 계산을 하신 거고 그걸 숫자로 조합을 해가지고 난 요 정도로 본다. 근거는 이렇다. 이런 시나리오 계산으로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하시면 같이 뭐 가셔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같이 네. 먹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 안 드실 분들은 최연석 피자 드셔도 되는 거고. 맛있는 거 따로 있어요. 예. 최연석 네. 피자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배고파. 네. 먹어볼까? 최연석 피자? 드셔볼까요? 최연석 한우 한우 피자. 피자. 한우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최현성님의 한우 피자를 최초에 39,0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무려 5+5 10팩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피자 5팩, 그리고 트러플 콰트로 치즈 피자 5팩, 이렇게 해서 10팩인데요. 일단 횡성 축협 한우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사각 피자라서 먹기가 엄청 편해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쌀 흑미도우로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요게 밀가루가 아니라 이게 쌀 흑미도우입니다. 네. 세 분이 드시고 계신데요. 맛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쫄깃쫄깃하네요.
아. 김장렬 본부장님이랑 지금 재규 형님은 저 고구마 한우. 고구마. 아. 11개 고구마. 저는 이제 저거 꽈트로 치즈인가 아마 슈퍼 슈프림인가 그럴 거예요. 치즈군요.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게 25,000원 추가하면은 고구마 맛 5팩 그리고 불고기 5팩을 더 드립니다. 10팩을 더 드려요. 25,000원만 추가를 하시면 2가지 맛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약간 맛있어. 맛있어. 도우가 쫄깃쫄깃하고 제 생각에는 애들 간식이나 아니면은 저기 저녁에 야식 혹은 맥주 안주 출출할 때. 이 가위를 샥샥샥 잘라서 조금씩 좋다, 이렇게 좋다. 집어먹고 그렇게 하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싸잖아요. 10개 들여가지고 지금 39,000원. 괜찮네. 반값 할인인 건데 하나에 3,900원이에요. 괜찮지. 하나에 3,900원. 요즘에 3,900원이면 김밥도 못 사 먹어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맞아.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와우. 피자 너무 힘들고 만들긴 힘들잖아요. 이거 1분이면 간편하게 조리되니까 여러분들 사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는 어땠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자꾸 안 들어가네요. 맛이 없나 보네.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되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진행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러고 저한테 좀 생각하신 적 한 번 있죠. 한 번이요? 와. 가끔 있죠. 가끔. 대단히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네, 앵커님이라서 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아니 같이 오래 했어요. 얼굴 빨개졌는데.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최현석 피자 고정 네.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마사지기인데 필립스 건데 허리 마사지, 등 마사지 이런 거 하는 거래요. 이렇게 전원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딱 키면은 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온열 찜질로 근육을 이완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데 모드가 4가지. 오 좋다. 요런 모드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D 입체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체 공학 3D 무선 허리 마사지기 여러분들 요거 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허리랑 목, 등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의자에서도 쓸 수 있고 네. 누워서 침대에서 쓰면 굉장히 침대에서도 좋대요. 좋고. 어때요? 이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원래 저 마사지기 되게 아파가지고 잘 안 하는데 요거는 뭐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광고라서가 아니라 약간 저처럼 센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왠지 적당해. 모르겠어요. 부드럽다. 근데 약간 좀 시원하게. 다른 건 약간 그 바디 프렌드 이런 건 너무 난 아프더라. 세서 근데 요건 조금 그런 부드러운 맛이 있네요. 그리고 가격이 좋습니다. 이런 거 좀 비싼데 네. 48% 할인된 99,000원에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연석 한우 피자 그리고 필립스 등 허리 마사지기 요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죠. 네. 재규님 하실 말씀 많다고 하니까 제가 말을 오늘 좀 줄일게요. 두 분이 조금 더 실제로 시장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맨날 꼭 한 15분쯤 되면은 15분 남겨놓고 말 줄인다고. 이제 뭐 좀 이제는 그만할게요. 네, 1시간 됐으니까 나도 힘들어.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뭐 강세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뭐 PPT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환율이 많이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1,46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서학개미 때문에도 환율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자료는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 해외 투자 확대라든지 수출 기업 어제 뭐 증권사까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내용도 나왔죠. 요 캐비넷 셋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네이버 이야기 해달라는 말씀이 아, 굉장히 맞아요. 많았어요. 네이버? 근데 뭐 있었나요? 말 많네 오늘. 올라왔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합병 관련해 가지고 두나무? 이제 그 결정하는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3 정도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네이버, 두나무 100% 자회사 편입으로 결정했다.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2.5. 와. 네, 1대 2.5. 두나무 한 주를 네이버 파이낸셜 2.5주로 교환하는 방식. 이렇게 된다고 속보가 나왔네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저기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번 봅시다. 좀 더 오르고 있어요. 올라오고 네이버 넥스트레이드에서 6% 상승해서 26만 8,500원까지. 오늘 초반에는 4% 올랐다가 요거 나오고 나서 2%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이제 말 끝. 예, 죄송해요. 네이버 코멘트 있으세요?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26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성장 동력이 붙는 거죠. 지금 네이버가 1년에 만들어 드리고 있는 영업이익의 영업이익이 10이라고 한다면 두나무 쪽에서 매년 5만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좀 올라오고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거냐는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제가 뭐 급하지 않으니까 뭐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네이버가 1년에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2조라고 한다면 네. 두나무가 1조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더해보더라도 50% 정도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나왔을 때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뭐 22만 원, 23만 원 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뭐 50%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뭐 30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산수적인 계산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큰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우리나라 업비트라든지 빗썸 쪽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졌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방해 안 할게요. 네. 가보시죠. 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연준 네. 확인했어요. 거기까지. 네, 그 쭉쭉 넘어가죠. 뭐 요 캐비넷의 그죠?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인가까지가 이제 임기라고 해요. 그래서 갈아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뭐 10몇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사직으로는 계속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좋았거든요. 일단은 뭐 그 탄산 리튬 쪽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버말의 주가 흐름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아무래도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요거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 캐파 대비해서 ES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ESS가 증가하더라도 전기차 쪽에 대한 감소가 이어진다면 구조적으로는 많이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주가 흐름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좌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연한색이 전기차, 진한색이 ESS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ESS 쪽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주가 흐름은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이고 주가 흐름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게 연도예요. 2024년, 2025년도인데
가만 보시면 지금 계약 건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이제 짝대기 그 막대가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계약 건수거든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2024년도와 2025년도의 계약 건수는 비슷해요. 근데 계약 규모,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또 뭐냐면 이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2025년도에서 2026년도 넘어올 때 파란색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헤지 펀드들이 바이오 테크 기업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테크 기업들도 변동성이 잘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리가켄 바이오라는 기업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변동성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SMR에 대한 투자 내용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밑에 보시면 그린 수소 SMR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원전 쪽, 미국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로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오늘 건설사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건설 쪽에 대한 경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 건설 쪽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는 많은데, 올해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기업은 현대건설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주가 나올 거예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전 쪽도 좀 보시면 좋고, 오늘 뭐 석유화학 쪽도 굉장히 변동성이 좋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뭐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주들 안 좋았는데, 롯데케미칼과 뭐 HD 현대케미칼이 같이 예전에는 정부에서 너네들끼리 좀 알아서 감산을 해 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석유화학까지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상승 섹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고마요. 혼자 말하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먹는 거 좋잖아요. 예.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 참, 전 계륵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생각나고. 네, 없으면 안 돼요. 말 안 하면 생각나고, 말 많이 하면 이렇게 말이 많지 싶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1분이어서 조금 더 뭐 해주실 게 있으면은 좀 구독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으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김정은 본부장님 자료 봐도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석유화학 조금만 더 석화. 말씀드려볼게요. 석유화학. 석유화학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뭐 시장 반등할 때는 현금 확보로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 석유화학 같은 쪽은 뭐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할 만한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롯데케미칼이나 뭐 HD 현대케미칼,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석화 그 단지가 크게 봤을 때 세 군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산 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 단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여수 단지 쪽에서도 이제 이런 통폐합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대한유화라는 기업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같은 쪽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현금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못 올라온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게임? 게임. 이거는 아닌데. 게임. 이건 아닌데. 이거 이거 맞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 맞습니다. 이거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아닐 수 있는데, 예. 요즘에 게임에 대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월 달에도 게임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그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결제를 할 때 30% 정도를 떼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2026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임주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정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현금 확보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과는 사실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NC소프트라든지 대형사 같은 경우는 자체 결제를 도입했다라는 내용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11월 달부터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올라가면 왜 올라갔다 빠지면 왜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요거는 게임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게임이나 석화나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 이것도 시간이 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장땡이에요. 꼭 내가 안 좋게 보는 것도 맞아. 올라가더라고. 맞아. 게임, 뭐 석화 네. 이런 것들이 또 반등하고 주식은 또 주식이니까요.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딱 하나 짧게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예. 제가 그 삼성전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삼성전자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삼양식품. 그렇게 삼양식품? 저도 계속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믹스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코믹스 가서는 왜 요즘 종목 안 주세요? 그랬더니 줄 게 없어요. 단기 투자하는 애들이 궁금하니까 거기도 삼양식품 애들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해. 자연하게 애들은 가라. 얘기할 때, 예.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삼양. 지금 요즘에 그 증권사들이 내년도 전망을 갖고 막 자기 뭐 PT하고 막 그래요. 몇 가지 가져왔어요. 네. 페이지 31페이지 설명 안 드릴 거고 눈에 띄인 거 이렇게 있거든요. 홍보해줘 신한투자에서. 이게 뭐예요? 내년은 산업 전망. 책 아니에요? 완전? 책이지 모든 섹터 다. 어마어마하다. 에브리스데이. 저도 다못 다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못 읽었지. 3부에 그 중에서 오늘 읽은 거 보험, 손해보험의 반격, 타픽, 현대해상, 실손보험 안정화되고 어쩌고 음식료, K푸드 먹고 와요. 다 좋다. 타픽 삼양식품. 이제 환율이 1,420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은 no problem. 신용품 가격, 공물 가격도 안정화돼서 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미디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하이브, 파라다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이 밑에 건 난 모르겠어요. 하이브만 오케이. 그 레저, 인바운드는 다 좋은데 이게 파라다이스, 롯데케미칼인데 네. 너무 많이 미리 올라온 거 아니냐. 그래서 외인 카지노 시장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2조냐 3조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 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TS 오는 거 일정이 1월달 되는 거니까 요 기대감 가지면 연말까지는 끌고 갈까? 뭐 요 정도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인터넷, AI 에이전트 경쟁 시장, 인터넷 타픽이 카카오더라고. 카카오.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톡 비즈니스도 올라가면 내년에 16%대 성장 가능하고 자회사가 개선되고 외국인 들어오면 모빌리티 페이하면은 그것도 들어오고 해서 목표 주가 못 봤지만 말은 되는데 다시 한번 실패할까 하고 조금만 발휘돼 볼까라는 생각을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래 30분 좋아하지만 돈 여유가 있으면 현대해상 한번 공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산업전망 2026년 산업전망 신한투자에서 나온 저 책 요걸 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네. 요 내용은 또 김정일 본부장님 요약하시고 좋게 보신 부분은 또 자료실에 올라가니까 그거를 또 참조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GPT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카카오 GPT 나는 유료 쓰다가 그거 쓰니까 약간 유료 쓰다 보면 안 못 되지. 쓰겠더라고. 네, 아, 유료는. 그래요? 약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기는 해보자. 일단 못 먹어도 고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시작한 것 같은데 아예 안 쓰셨던 분들한테는 좀 신세계일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네. 게 요즘 친구들은 카카오를 아예 안 쓴대요. 메신저 인스타 카카오를 쓰지. 아예 안 쓴대요. 네. 인스타.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나이 요 정도부터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만약에 바뀐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20대들한테는 저희도 어르신이에요. 그렇지. 저희 엄청 어르신이에요. 맞아. 네, 존댓말 쓰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20대가. 교환돼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섬 칼리지 2016 코앞으로 다가온 새해 준비, 새로운 시작 2026년 준비를 위섬 칼리지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 2016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위섬 칼리지를 준비했습니다. 새해 자산 관리, 건강 관리 각각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오직 여기 위섬 칼리지 2016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위섬 칼리지 2016에서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17명 연사진의 강의, 30만 원 상당의 혜택, 와. 얼리버드 최대 할인 가격은 물론이고 김승호 회장, 정의원 소장, 송기령 작가, 윤지호 대표, 안유아 원장까지 어마어마한 라인업의 연말 오프라인 강연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얼리버드가 끝나기 전 지금 바로 입학 등록하시고요. 특히 연말 강연은 얼리버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에 링크 또 달아드리니까요. 위섬 칼리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2026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목금 요 정도 페이스로 더 그죠, 올라가면. 본부장님 아직 방송이 안 끝났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오케이 쏘리. 아, 오케이 소리가 아니라 본부장님. 빨리 톡 끼려고. 알겠습니다. 어르신이 어디 토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있어요.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이런 상승을 기분 좋게 기대하면서 내일 아침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